이거를 모르면 사실 마케팅은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대표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사실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게 좀 오늘의 주제의 진입장벽이랄까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블로그 브랜딩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딩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걸 할 거 아니에요. 먼저 브랜딩이란 무엇이냐, 제가 뭐 브랜딩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마케팅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니까 찾아봤어요. 정확한 정의를 일단 알아야 되니까. 보니까 브랜딩이란 판매자나 개인이 시장을 통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특정 짓고 그 경쟁 상황에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네임이나 로고나 상표나 패키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가 되게 긴데 판매자나 개인이 하는 거예요, 브랜딩은.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기도 하면서 판매자이기도 하잖아요. 브랜딩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시장을 통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특정 짓는다. 우리가 서비스나 제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뭔지 딱 정해요. 상품을 정하고, 그 다음에 경쟁 상황에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네임과 로고와 상표 패키지를 만드는 걸 말한다. 이게 브랜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상품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남들과 다른, 차별화라는 게 그런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이 더 낫고 더 좋다. 이게 차별화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네임이나 로고나 상표나 패키지를 잘 하는 걸 말한대요. 즉, 그 상품의 본질, 퀄리티를 올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포장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에 대한 포장지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예쁘고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 것인가, 이게 브랜딩이에요. 그래서 상품지상주의, 공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있죠. 제품지상주의라고 하죠. 그걸. 제품 잘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서 다 우리 거 사가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품지상주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공돌이들 잘못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제품이 아무리 좋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품이어도 모르면 못 사요. 근데 반대로 내 제품 진짜 후지고 진짜 별거 아닌 제품이어도 포장만 잘해도 몇 개는 팔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포장이 먼저일까요? 제품이 먼저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다 제품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이 먼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품 팔고 싶으면 팔고자 하는 시장에 좋은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제품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시장 안에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팔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시장에 가야 되고, 그 시장에 갔는데 나같이 파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하기 전에 브랜딩이라는 걸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포장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럼 블로그 브랜딩이라는 걸 이제 알아야겠죠. 뭔가 블로그를 포장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블로그를 다른 블로그들과 차별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아, 확실히 다른 블로그다, 이렇게 느껴지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출이 차별화되든가 콘텐츠가 차별화되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노출이 차별화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상위 노출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차별화는 쉽게 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네이버 로직을 따르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좋은 글, 그 컨텐츠가 가진 파워,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봐줘요. 그리고 봐주는 것도 한두 명이 봐주는 걸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글에 머물고 오랫동안 지속해서 읽으면서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누르고, 이런 활동들이 다른 블로그들과는 차별화되게 있어야 그 블로그가 상위 노출로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출 차별화, 상위 노출에 대한 이야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별화가 있는데, 이게 바로 콘텐츠 차별화예요. 이건 뭐냐, 포스팅 특성 강화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썼는데, 경제 블로그는 첫 번째로 경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주제에 맞는 글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막 건강식품 얘기를 한다거나, 갑자기 무슨 뭐 트렁크 좋은 제품을 소개한다고 막 이러거나, 그러면 경제 이야기를 들으러 온 블로그 이웃분들이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즉, 그분들이 충성도가 아직 축적되기 전이라 그러면 그런 얘기 막 하면 그냥 바로 이웃 끊어버리죠. 노이즈가 되니까. 그 노이즈라고 느끼지 않을 때 노이즈를 써야지, 노이즈라고 느낄 정도의 충성도가 낮은 상태면은 처음에는 경제 블로그는 경제 얘기만 해야 돼요. 세 번째로 블로그 브랜딩의 필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되나? 이거요. 목적별로 다릅니다.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퍼스널 브랜딩을 할 때는 블로그 브랜딩이 필수고요. 상품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차례로 살펴보죠. 첫 번째로 블로그 브랜딩을 하는데,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걸 한다. 그러면 이 블로그 브랜딩은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 퍼스널 브랜딩이 뭔지부터 일단 알아야겠죠. 퍼스널, 그 개인을 포장한다는 뜻이에요. 상품 판매를 위해서 개인을 포장하기 위해서 블로그 브랜딩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어떻게 해요?
콘텐츠 일관성을 갖게끔 써줘야 되고,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리고 좋은 글들을 계속 올리면서 충성도를 구축합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에 등재되거나 인물정보에 등재를 시켜가지고 이 블로그에 연결을 시킵니다. 블로그에 연결시킨 걸 가지고 바로 그 사람을 알 수 있게끔, 그 블로그만 가지고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퍼스널 브랜딩의 아주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퍼스널 브랜딩이면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 만약 상품을 파는 블로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블로그 브랜딩이라는 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판매를 하기 위한 블로그는요, 그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다른 글을 읽어보지를 않아요. 원비디를 사먹는다. 근데 원비디를 이렇게 해놓은 건 본 사람들이 여기서 헛기침, 인후염 약 이런 거를 클릭해 보겠습니까? 스테로이드 피부염 연구를 보겠냐고요. 원비디 한 사람들이 안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바로 이탈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판다 그러면 그냥 맨 위에 올라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이거는. 즉 퍼스널 브랜딩은 관계가 없다. 여기는 물건을 만약에 파는 경우는 상위 노출 상태까지만 만들면 땡이에요. 상위 노출 상태까지만 만들고 상품 차별화, 구매하는 링크가 있어야겠죠. 아까 글 같은 경우에 상위 노출이 지금 되고 있는데 팔고 싶다 그러면 여기 판매 링크를 딱 꽂으면 그냥 바로 판매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컨설팅을 해드릴 때도 이런 걸 문제를 보고 검토를 해드리는 거예요. 딱 봐서 지금 상위 노출이 잘 되고 계신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링크가 없다. 네, 그래서 링크를 집어넣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면 바로 매출이 발생하게 돼요. 유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상품 고급화, 독점한 다음에 소문 내가지고 블로그가 좋은 제품 많이 추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품 판매에는 브랜딩보다는 상위 노출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상위 노출 할 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1일 다 포스팅. 이거는 퍼스널 브랜딩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퍼스널 브랜딩은 하루에 뭐 2-3개 정도, 3-4개 정도 하도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 블로그 브랜딩을 안 하는,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블로그는 하루에 10개 이상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하나가 다 그물이거든요. 찌를 던지는 거예요, 낚시. 많이 올려야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유용한 정보나 감동을 제공하는 글도 써요. 즉, 그 유용한 정보들, 그리고 감동, 초코파이 정선전하는 것처럼 감동도 주고, 또 전혀 상관없는데 감동 있는 글도 쓰고 막 이러는 거죠. 자,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딩이란 이 경쟁 상황에서 차별화를 하기 위한 포장 기법이다. 블로그 브랜딩은 차별화를 시키는 걸 말하고, 노출을 차별화하는 방법과 콘텐츠를 차별화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블로그 브랜딩은 꼭 해야 되나? 퍼스널 브랜딩은 꼭 해야 되고, 상품 판매를 할 거면 굳이 할 필요 없다. 두 가지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가, 특히 1인 지식기업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신다면 퍼스널 브랜딩을 꼭 하시겠죠? 그 목적별로 다르니까 콘텐츠 일관성과 로열티 구축하고 인플루언서 및 인물정보 등재하시는 것까지 연결하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만약 상품 판매까지만 하겠다 하시면 상위 노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1일 다 포스팅 하시고 어뷰징 금지하시고,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